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저녁에 좀 투자 관련 좀 일이 있어갖고 오늘은 아직 한 50분 정도, 한 48분 남았는데 좀 미리 좀 녹화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 종료가 아니라 장중 그 방송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데이터들은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오늘은 참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관련 일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갖고 오늘은 네 이따가 아무래도 좀 녹화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갖고 좀 이렇게 미리 좀 하는데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장중에 지금 상황인데 코스피 개인은 지금 순매도, 네, 외인 순매도, 기관 순매도 중이고,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순매수 중이고 개인하고 외인들이 팔고 있어요. 근데 양은 많지 않고 지금 외인들 순매도는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기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아직 5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데이터만 갖고 볼 때는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상태예요. 직전에 보면 거의 10조 넘게 거래가 있었는데 여전히 매도나 매수나 지금 한 7조 조금 넘어갔는데 뭐 이 상태로 쭉 가도 뭐 8조 많아야 이제 매도는 8조 쪽, 그다음에 매수는 이제 7조 한 5천억에서 이제 한 8천억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외인들이나 뭐 이런 연기금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연기금 지금 순매수 중입니다. 이틀 연속 순매수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코스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시 43분 기준으로 23.67% 23.67포인트 0. 지금 또 바뀌었네. 24.14포인트 0.79% 정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제 코스피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오르고 있는 거가 매수가 강하기보다는 매수는 많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투심 자체가 FOMC 두고 좀 관망 중이에요. 이제 그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지수가 올라가니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겠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매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매수는 지금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고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세 역시도 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좀 오르고 있는데 지금 뭐 전체 큰 박스는 이런 건데 이제 작은 박스는 제가 3100 정도 약간 하단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죠. 그 하단인데 보통 보면은 최근 상황이 3100을 놓고 많이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계속 부딪혀 내려고 했는데 자 3070까지 올라간 상태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고 3080 정도 이제 가면은 좀 매도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분봉 중심으로 이제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늘 힘이 있죠. 네, 장 초반부터 이렇게 밀어 올리고 살짝 숨고르기를 했다 다시 올라가서 밀어 올리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3070 부근부터 해서 308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최근에 이제 매도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을 좀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3100 약간 하단 한 3080 정도 안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차익은 이제 순매수인데 그래서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비차익 쪽에서는 지금 순매도가 계속 있는데 좀 줄어들고는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순매도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요 자체가 지금 보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순매수로 지금 보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FOMC 앞두고 지수를 약간 좀 들어 올려놓고 있긴 한데 매수를 강하게 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돼요. 지금 규모가 다 매도를 줄여놓은 상태라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이게 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들 지켜봐야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외인들이 지금 순매도 상태긴 해요. 많이 늘리고 있지는 않는데 순매도 상태이긴 한데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기대치를 못 미치면 이제 외인들부터 좀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이 막 지금 오른다 지금 뭐 더 사야 돼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고 눈치 보는데
매도 쪽이 조금 더 눈치를 봐서 매도세를 약간 줄여놓은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니까 나 막 공격적 추매해야 돼, 추매해서 사야 돼, 추격 매수해야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미 전문가들은 이제 FOMC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 안정시킬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뭐 예를 들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그 장기 국채를 이제 매입을 해서 네,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를 떨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죠. 단기 국채 팔고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거랑 이런 좀 뭔가 뚜렷한 액션을 갖다 취하지는 않을 것 같다. 시장에 뭐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국채를 갖다가 그냥 단순 매입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안정시킬 카드를 뭔가 강하게 그런 메시지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의 예측은 지금 뭐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의 그 말이 계속 유지는 될 것 같다. 뭐 점도표를 봐야 되지만 기존에도 그 18명인가요? 그 FOMC 위원 중에 5명인가 6명은 계속 금리 상승에 대해서 점도표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금리를 유지하는 형태로 이제 점도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 자체에는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을 것 같다.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경제 그 어떤 성장 전망이 4.2에서 6%대로 대폭 상승할 것 같다.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산 매입, 뭐 재료금리 이런 것만 확인할 것 같다. 시장이 지금 돈을 풀고 있잖아요. 계속 어느 정도 이제 국채 매입도 하고 있고, MBS죠. 모기지 베이스드 그 스톡. 예. 그래서 세큐리티라 그러네요. 모기지 베이스드 세큐리티. 제가 갑자기 모기지 그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부동산 담보부 채권인가 그렇잖아요. 그쵸? 담보부 증권. 그래서 그런 이제 상품들을 지금 계속 연준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지속하겠다. 이 정도 얘기만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미 기존의 시장이 알고 있던 얘기만 확인을 하고 실제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아까 액션 플랜 있잖아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이런 액션, 뭐 강한 액션, 채권을 사들이겠다던가 뭐 이런 강한 액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실망하지 않겠냐라고 미국에서요.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나 국채 금리 상승을 잠재울 만한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상향한다는 거는 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많이 사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막 늘어나면서 요즘 그런 단어 쓰더라고요. 보복 소비. 네, 보복적인 소비를 해서 되게 강한 소비를 하겠다. 그러면은 물가나 이런 데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물가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행 많이 다니면 항공료 올라가죠. 호텔 이런 데도 올라가겠죠. 뭐 사람들 그 뭐죠? 기름 많이 쓰면은 네 기름 그 가솔린이나 디젤 이런 것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옷 많이 사면 섬유 이런 것도 옷도 올라갈 거고 일단 많이 사 먹을 거잖아요. 그럼 많이 사 먹으면은 음식값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될 거예요.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행업계도 그렇고 여행 레저 그다음에 식품업계도 일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여행 레저 관광 항공 이런 데들 항공은 이제 화물 말고 여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데들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매출이 떨어졌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도 만회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좀 강한 그런 소비 심리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단기적으로 또 이런 물가 상승, 이용료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그 유동성이 늘어나면 우리가 유동성을 회수하겠다, 일부 회수하겠다, 뭐 이런 거를 하던가 네, 그거는 약간 좀 긴축으로 갈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제가 얘기를 해놓고 봐도. 네, 긴축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글쎄, 그렇게 강한 건 안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국채 갖다가, 국채 보유량은 유지하면서, 단기 국채는 팔고, 네, 항상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이제 대신 매입을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뭐 종식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6, 17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네, 17일. 그래서 뭐 17일 날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밤 또는 새벽이죠. 현지 시간 17일 날 이제 발표를 할 텐데 결과 발표를 할 텐데 이때 이제 강한 얘기,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그 안정화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기존의 얘기만 똑같이 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전망치입니다. 네. 아, 여기도 있죠. 18명의 지난해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에는 18명의 FOMC 위원들 가운데서 5명만 2023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점도표를 이제 했죠. 이 부분이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지금 모든 결과가 그러니까 그냥 예상대로만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냥 기존의 거를 반복하고 약속을 유지하는 거죠. 네. 근데 기존의 어떤 이거를 우려를 이 어떤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거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뭔가 시장에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지거나 이럴 때 이 통화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변경하겠다.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이런 것처럼 변경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발생했을 때 연준이 금리 안 올리겠다는 정책을 조금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유지하지 않고 갑자기 바꿔서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금리 올려야 돼. 이런 말이 나올까? 그런 우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장 입장에서는 실망시킬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금리 유지하겠다는데 왜 실망을 하냐? 얘기한 대로 금리 유지하겠다는데 왜?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장이 지금 사실은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이거에 그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실은 불확실성이에요. 네, 불확실성. 이게 될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에요. 연준이 안 올린다 그랬는데 나중에 중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도 확 올리면 어떡하지? 나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입니다. 이 걱정을 갖다가 없애는 게 필요한데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니들이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 뭐 경제가 내가 볼 때 이만큼은 뭐 발전할 거고 금리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인플레이션 예상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절대 우리 뭐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기준금리 안 할 거야. 만약 그 상황이 되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던 뭘 하던 미국 채권금리 낮출 거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치를 할 거야. 근데 절대로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거나 이런 일을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런 강한 얘기를 지금 원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할 거라는 거죠. 안 하면 시장은 불안한데 금리를 안 올렸는데 쟤들 진짜 중간에 변심하면 어떻게 불안한데 이게 유지된다는 거죠. 네. 그런 뜻에서 실망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그거거든요. 어떤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2023년 예상보다 더 일찍 더 서둘러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가 지금 있어요.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당 기간 매우 완화적인 정책 기조 유지할 것임을 재차 강조할 것이다. 요 얘기만 할 거예요. 톤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을 거다. 이건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이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안해 하잖아요. 그럼 이 시장의 불안함을 누르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뭔가 그 액션 플랜을 내놓거나 강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거라는 거죠. 뭐 전에 이런 얘기는 이미 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2% 정도를 일정 기간 윗돌더라도 뭐 금리 이렇게 올리진 않겠다. 기준금리는 유지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자산 매입에 대해서도 매달 1200억 달러 규모로 미 국채하고 모기지 담보 증권, 모기지 담보, 부동산 모기지 담보 증권이죠. 그래서 몰티지예요. 몰티지 베이스드 스톡?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스큐리티 아니면 스큐리티 아니면 스톡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모기지 담보 증권은 사들이고 있어요, 매달.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완전 고용, 그다음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추가적으로 실질적 개선이 있을 때까지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2023년 전에 만약에 완전 고용은 좀 어렵더라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그냥 추가적인 실질적 개선이 만약 발생한다. 그러면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신 접종 맞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외식, 여행 이런 것들 한다고 해요. 이제 외식하고 여행주도 움직이겠죠.
이런 기사 보실 때 항상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제 외식 여행 장기간 하지 못했던 경제활동 재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 지난주에 뭐 경기 민감주 하면서 그동안 눌렸던 거 중에 이제 갈 만한 거, 뭐 그때 여행주, 뭐 항공주 이런 거 몇 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도 분명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거 오를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 거다라고 같이 예측을 하시면 뉴스 보시면서도 뭔가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의 뇌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투자예요.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뇌에서 투자 뇌로 바꿔야 돼요. 이때만큼 투자적인 뇌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보실 때도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올해 경쟁에서 성장이 더 빨라질 거다.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한다는 거죠. 소비를 하고 돈을 더 벌고 이렇게 되니까 경제 성장이 더 빨라지고 실업률을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네. 근데 이런 지출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심각할 만큼 가파르지 않는 한, 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거 자산 매입을 테이퍼링이죠, 완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긴축, 아예 중지시키고 뭐 다시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하거나 이런 걸 하지는 않겠다, 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 얘기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상승이 조금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또는 심각할 만큼 좀 가파르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때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 뭐 얘기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분명히 할 건데, 어쨌든 실질적 액션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 심리는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게 요약입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뭐 이렇게 주간 글로벌 시장 5대 이슈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연준 물러설 때라고 생각할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 얘기한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 과연 이렇게 생각할까? 네. 지금 보면은 2022년 후반으로, 네, 금리 인상을 2022년 후반에 금리 인상을 한다. 네. 그리고 2023년 말까지 금리 유지하겠다. 이게 지금 힘겨루기로, 네, 하고 있거든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까? 근데 시장은 여전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베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딱 그 예측하는 수준 정도까지만 발언이 나올 것 같다는 게 또 문제인 거죠. 액션 플랜이 없고. 네. 야, 여기서 다른 나라도 봐야 되는데, 이제 YCC,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채권 금리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어, 이게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에요. 그 수익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번 BOJ, 뱅크 오브 재팬이죠. BOJ에서도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얼마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할지. 네. 이거에 좀 관건이긴 해요. 음. 그래서 이 지금 얼마까지 정도가 이제 중요한데, 데이터가 어쨌든 명확하게 성명에 포함해서 음,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줄 정도의 수익률 상승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걸 좀 강하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이 국채 금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영국하고 노르웨이 쪽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가 있는데, 영국은 지금 여전히 경기가 좀 아직 안 좋아요. 근데 2년 정도 걸릴 거로 보니까 당장 여기서 뭐 그 어떤 양적 그 공급에 대해서 조금 완화 조치, 테이퍼링을 한다던가 긴축을 한다던가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세 경고하고 성장세가 가팔라진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좀 생길 수도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이든 아니면 긴축이든 이게 생길 수 있는 그 우려가 또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들,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국채 금리가 자꾸 움직이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신흥국의 그 중앙은행들도 계속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대해서 조금 놓여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국은행이 국채 그 매입을 했죠. 7조 정도, 6에서 7조 정도 매입한다고 약속을 했고 2조인가 이미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신흥국들, 이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들 상황들 때문에 결국 신흥국들도 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아이고, 네. 그리고 석유 수입국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국제 유가가 지금 뭐 많이 올랐잖아요. 배럴당 이제 70달러까지 넘어서고, 그러니까 유가의 어떤 상승 그래프가 많이 가파르게 왔었죠. 조금 이 부분도 조금 그 부담감이 많이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과 터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인상할 전망이에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들도 좀 있어요. 있고, 뭐 여전히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조세라 그럴까요? 혼조세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기준금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FOMC에서 뭔가 강한 그 발언이 나오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발언이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조금 강한 투심이 나오기보다는 여전히 어느 정도 방어적인 매매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FOMC에서 그 이제 발표를 할 때, FOMC 끝나고 발표할 때 강한 그 메시지가 막 나온다. 그러면은 또 주식 그 미국도 그랬지만 한국 증시도 되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죠. 물론 한국 증시는 이제 중국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중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이미 코로나 전에 상황 전 상황까지 경기를 회복을 했다. 네, 이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긴축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이제 전인대도 다 끝나고, 뭐 전국 인민대회인가요? 전인대도 다 끝나고 그런 상태인데, 어, 뭐 특별하게 당장 주시할 부분은 뭐 딴 거는 크게 없지만,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기술 내재화부터 해갖고 앞으로 뭐 탄소 절감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내재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음, 중국에다가 좀 수출하는 이제 중간재 재료들 수출하는 기업들이 좀 타격을 볼 수 있어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해 나가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 큰 이제 경제의 큰 그림 보면, 중국이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 중국의 긴축에 대응을 해서 또 한국도 뭔가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네, 좀 봐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체적인 시장 상황은 FOMC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듯한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 이제 보면은 SK케미칼 지금 이번 주 FOMC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발표 전부터 조금 불안 심리가 있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외인들 수급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장중이라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외인들 상태가 조금 순매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기관들도 투신이나 이제 연기금도 지금 순매도 상태로 좀 보여요. 네. 그리고 개인이 일부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약간 순매수인데, 개인들은 이제 사고 팔고가 조금 많이 좀 치열하게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자, 이런 상태인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가 18일 날 이제 상장 예정이죠. 17일 날 이제 아마 오후부터 조금 매도가 나올 수 있고, 17일 날 좀 매도가, 내일이네요. 내일 케미칼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어요. 바이오 사이언스로 갈아타시는 분들. 그다음에 18일 날 당일에도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주가에 따라 케미칼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이 수급 중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청약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네, 그래서 그냥 이 종목으로 대신 케미칼로 이제 대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건데, 뭐 지금 이제 거래량 거의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다음에 주가 자체가 그 다음에 뭐 완전히 폭등했다기보다 뭐 오르긴 했었죠. 한 10% 가까이 오르긴 했었는데, 네,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하기보다는 약간 30만 원을 놓고, 지금도 30만 원 놓고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30만 원 돌파 시도 하는데, 좀 약간 오후 들어서 좀 툭심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뭐 추세가 나쁘지 않으니까 오늘 30만 원은 어쨌든 돌파해서 끝나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급등해서 가면서 지금 수익을 내면서 털고 다시 바이오사이언스로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매도는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폭발적 매도가 나와갖고 주가가 막 눌려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30만 원을 지켜야 내일 매도가 나와도 어느 정도 좀 버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이제 공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있는데요. 안 좋은 거부터 먼저 좀 보고 가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좋은 걸로 이제 그래도 마무리를 하는 게 나니까. 자, 이거는 뭐 아시아 경제에서 의도적으로 되게 보시면은 기사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은 기자 자체가 되게 감정적으로 조금 쓴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좀 악성 기사대로 썼는데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네. 기껏 이제 마음 잘 잡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뭐 어쨌든 한동안 급락을 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가고 있거든요. 주가가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반등해서 쭉 내려왔죠. 여러 가지 뭐 외부적 요인도 있고 해서 쭉 내려온 상태에서 그래도 이렇게 반등을 한 다음에 30만 원 놓고 괜찮은 추세로 좀 가고 있어요. 이때 뭐 만약에 이럴 때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오케이. 네, 그럴 수 있다 쳐요. 반등을 어쨌든 강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30만 원을 놓고 30만 원 들어왔었는데 지금 네 그러면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상황도 보면은 아직 장은 안 끝났지만 오전에 쭉 밀려 내려갔죠. 네. 시초가 자체가 30만 원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헤딩을 했어요. 거기 시작을 했어요. 30만 원으로 해놓고 살짝 해봤는데 이제 밀려서 쭉 내려왔는데 29만 1천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밀어 올려갖고 네 올라와서 30만 원 돌파했었죠. 돌파를 했다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30만 원이 여기에요. 까만 선. 자, 그 다음에 돌파를 했다가 좀 밀렸어요. 못 버티고 오래 못 버티고 밀리다가 와서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뭐 횡보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추세가 완전 꺾이진 않았어요. 보통은 이런 주요 가격대들을 갖다가 돌파하다가 꺾이면요 주가 좀 밀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런 선들은 보세요, 이 쭉쭉 길죠.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이런 심리적인 선에서는 그 주변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와요. 왜냐면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 그 외국계 그 증권사들이죠. 그런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 설정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아스를 툭툭 건드리거나 이제 어떤 조건을 건드리면 매도가 나올 수 있게끔 설정된 것도 있어서 그래갖고 이럴 때 올라가면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수가 또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쭉 올라가면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만큼 또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힘이 딸리죠. 그러면 밀려나면 쭉 밀려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더 안 밀려 내려가고 그렇죠? 자 보시면 한 29만 7천원 거의 29만 8천원 정도 선이죠. 29만 8천원. 네, 8천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 하다가 쭉 이렇게 오다가 이 정도 가격도 보시면 뭐 28만 9,500원. 그쵸? 29만 8,500원 죄송합니다. 29만 8,500원 그쵸? 29만 8,500원 정도 선에서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29만원 29만 9천원에서 9,500원 여기를 지금 계속 바닥을 하면서 30만원 툭툭툭툭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힘이 약하거나 밀리고 있진 않아요. 오늘 전반적인 상황이 밀리진 않고 원래 그 개인 매수세도 그렇고 장 막판에 둘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한 10분 15분 놔두고 그때 한번 강하게 올려치거나 아니면 확 밀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추세가 밀리기보다는 자꾸 상방을 던지니까 툭툭 치니까 30만원을 하거나 아니면 29만 9,500원에서 끝나거나 뭐 한 이 정도 선에서도 마무리할 수 있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여기 보면 이런 말 막 쓰잖아요. 불안에 떨고 있다. 네. 수직 낙하 중이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수직 낙하 중이다. 뭐 네. 굳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0.17% 한옥가 차이 뭐 이러는 건데 수직 낙하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얘기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전망을 도대체 기자가 전망하는 건지, 뭐 일반 사람들, 뭐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사들은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이게 투자 심리를 건드려요. 네. 하락하는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기사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락해? 나 팔아야 되나? 그러면은 심리 자체가 불안하니까 그걸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참, 감정적인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예측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보면은 그 미국의 FOMC 같은 그 전망을 놓고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그런 얘기들을 놓고 기사 쓴 거 한번 내용 보세요. 네. 요즘 지금 많이 나오는데 FOMC 관련해서 내용 보세요. 되게 전문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바탕으로 해갖고 이런 형태로도 예측되지만 반대쪽에서 이런 식으로도 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를 많이 지키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너무 그 퀄리티가 다르죠. 그냥 그런 거 없이, 네, 전문성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글쎄 의도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키워드 어떤 단어 자체도 막 이렇게 어떤 화가 나신 듯한, 네, 화가 나셨나? 그런 걸 좀 사용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하락을 절대 안 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내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형태의 뭐 불안, 수직 낙하 이런 형태로까지 볼 것도 아니고 추가하라 불가피 막 이런 형태로까지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의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35.2%나 빠졌다 막 이런 얘기해서 계속 불안 심리 조성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이런 투자 관련된 증시나 이런 데 관련된 어떤 언론사들의 레포트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한국하고 이제 미국에 나온 내용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되게 그 전문적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시면서 잘 쓰시는 그런 기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약간 아쉬운 건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기존에 있는 내용 다 재탕만 하고 있고 특별하게 뭐 얘기하는 건 없어요. 네. 그래 놓고선 뭐냐? 증권가는 어렵단 말 아끼는 상황이다. 왜?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기존에 이렇다고 꼭 그러면은 100% 그런다 그러면 패턴만 똑같은 거 찾아갖고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게요. 근데 풋을 하던, 아니 숏을 하던 아니면 콜을 하던, 그쵸? 자, 가늠하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증권가 자체도 지금 어떤 방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FOMC를 놓고 여러 가지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관망으로 가고 있었던 게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보시면 장 자체에서도 매도도 약간 관망세에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증권가도 솔직히 모르겠다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도 잘 몰라요.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나마 주가가 어느 정도 버티면서 좀 갈 수 있는 방법은 매도가 나오더라도 버티면서 갈 수 있는 거는 30만 원 일단 어쨌든 회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분석 리포트 역시 발행이 전무하다. 네. 그리고 뭐 보면은 뭐 가격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는 인식이 강해서 했다. 네. 그리고 뭐 디스카운트 불가피한 거의 특징. 좀 보면은 방향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쩌자는 건지. 네, 그쵸? 발행도 없어요. 보시면 여기 발행이 거의 전무예요. 그러면 발행도 없는데 도대체 불가피하다는 전망은 어디서 지금 갖고 온 건지. 원래는 이런 거 보통 이런 기사 쓸 때는 전망이 있다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 어느 증권사나 어느 리포트를 기반으로 하거나 아까도 나오잖아요. 그 FOMC만 하더라도 투자 전략 기관에서 뭐 기존의 점도표에 대해서 거기에 뭐 FOMC 위원들 중에 몇 명이 어떻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한 적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딱 하거든요. 이 전망, 주체가 뭔지 이런 거 안 밝히고 하면은 사실은 이 기사 자체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하락을 안 한다. 꼭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오, 30만 원 딱 찍었네요. 근데 액땜했나요? 네, 오늘 30만 원 이제 오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분쯤 나오면서 이제 올라치기 나오는데 네, 그때 잘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형태의 기사 나오면요. 이런 말투 있잖아요. 말투 딱 보시고 이런 말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문성 없고 그냥 짜집기 해서 쓴 글은 아예 보지 마세요.
네, 방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기사는 아예 봐주는 게 아니에요.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얘기로 이제 마무리 하시죠. 네, 좋은 얘기. 오늘 드디어 제가 맨날 얘기했던 그 코폴리에스터 쪽, 네, 그 관련된 게 좀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뭐 기사 이쪽으로 많이 왔죠. 그 중에 이제 케미칼 리사이클이 뭐냐면 플라스틱 재활용이에요. 플라스틱이 사실 재활용이 어려운 게 그걸 녹여서 다시 쓸 때 형질이 변환되고 원래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원료라 그럴까 이게 좀 변환이 돼서 어려운데 그런 거를 또 할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 에코트리아 같은 경우 이미 유럽도 그렇고 그런 쪽에 리사이클 관련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인가요? 독일인가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 기억 안 나는데, 2025년인가? 하여튼 몇 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그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는요, 최소 의무 20%, 나중에는 완전 100%까지 올라가는데, 리사이클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리사이클을 먼저 선점하는 쪽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얘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25년까지 이쪽 판매 비중이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잖아요. 시장이 열리니까 이제 커지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에코트리아 3분기에 출시한답니다. 3분기면 이제 이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미 리사이클 관련해서 많이 영업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많이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그 친환경 옥수수 소재로 만든 친환경 그 소재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폴리에스터 판매량의 50%까지 이 지속 가능 패키지 솔루션 이걸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패키징 솔루션이에요. 그쪽을 이제 늘려 나간다.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를 이제 타겟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하는 게 이제 에코트리아 CR이에요. 에코트리아 CR. 네, 이런 쪽이 조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갈 거고 여기 매출도 아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높은 기능성 투명성을 필요로 한 화장품 용기, 그죠? 화장품 용기, 블리스터 포장, 데코시트 이런데 소재 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용 영역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투명성하고 외관 내화학성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구현할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에코트리아 CR이 나오면은 네, 에코트리아 CR 재활용 이제 페트올료로 PCR을 분쇄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건데 에코트리아 R 바이오매스 소재가 된 에코젠 클라로 이제 바이오 친환경 그거죠. 친환경 그 뭐라 그러죠? 천연 소재 이게 옥수수도 그렇고 이런 천연 소재들 그런 걸로 사용한 이제 에코젠 클라로 같은 거 친환경 패키지가 라인업을 확보하게 돼요. 탄소 절감 친환경 이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해서 나가면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매출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에서도 SK케미칼 코폴리에스터 쪽 2020년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24% 증가했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 있죠.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느니까 코폴리에스터 생산 설비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6월 말에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거 지켜봐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에 따라 가면요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어쨌든 이건 장기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보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가 지금 좀 아까 30만 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30만 원은 마무리하고 끝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얼마 많이 안 남았네요.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동시효과라도 좀 올라가서 하면 좋겠고요. 자,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어쨌든 한번 30만원 건드렸다 빠졌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그래도 이 가격대 안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면서 빠지지 않고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30만원을 좀 회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오늘 네 그래도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오르면 좋은 건데 한 가지 약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고 0.1% 0.01%좀 아쉬운 게 오늘 전반적인 상황 다 괜찮아요. 전반적인 상황 좋고 수급 상황도 되게 괜찮아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외인들은 뭐 이런 메릴린치도 그렇죠. 외인들은 약간 순매도가 있는데 장 종료 후에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이제
완전 순매도인지 아니면 순매수가 있는 건지 좀 열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장중에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장중 상황 보면은 보험사 투신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지금 순매수 상태고, 그런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봐야 되는데 어 개인들이 매도도 많지만 좀 매수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마 이거 오늘 장중에 13,500원을 올려 돌파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인들의 매수도 좀 많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0.1% 정도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수급 상황은 지금 장중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다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외인은 이게 순매도인지는 좀 나중에 짓게 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쪽으로 해갖고 이제 대차 이렇게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투신이나 보험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얘네가 이런 분위기면 금융투자나 연기금도 순매수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장중에 13,500원 돌파를 했거든요. 했는데, 장 초반에 이렇게 13,700원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좀 너무 불꽃을 올렸죠. 한 13,550원이나 이런 쯤에서 이제 자리 잡고 왔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장 초반에 어쨌든 올라갔다가 밀리고 나서는 여기서 13,500원 보세요. 이게 13,500원인데 지지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노력 많이 했는데 결국은 밀려갖고 이 한옥가거든요. 한옥가사 그 차이로 계속 올리고 내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밀리고 싶지 않은데 라는 게 오늘 장중에 좀 의사표현이 있었어요. 13,500원 오늘 어떻게 해보자. 근데 막판에도 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좀 밀리긴 했죠. 그래서 13,500원을 뚫었으면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들 단타도 있을 거고 외인 매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올라갈 거면 완전 올리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이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생겨요. 13,500원만 되면은 못 뚫고 밀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때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칼자루 모양까지 만들어 놓으면 심리상으로 좀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뭐 빠지지 않고 조금만 더 올라가서 버티고 오늘 모양새가 안 좋더라도 내일 13,400원에서 450원 정도에 만약에 오늘 종가를 하면 내일 갭 나올 수 있어요. 갭 나오면 거기서 이제 이번에는 꼭 자리를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3,400원 정도에서만 이제 또 마무리되면 좋고 450원에 마무리돼도 좀 좋은데 어쨌든 종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조금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네, 일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미리 이렇게 좀 했고요. 네, 했고, 별도 종목들 뭐 간단하게만 조금 더 이렇게 좀 보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제가 여행주나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네, 오를 수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중단기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때 이렇게 조금 됐는데 그때 여기서 이 박스권 하단 지지되는 거 보고 이제 반등하는 거 보고서 하시면 되겠다 한 상태인데 지금 좀 올라와 있죠. 자,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좀 힘겨운 모습이에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어디로 갔죠?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쓰는 건데도 갑자기 이렇게, 네, 요 정도 기존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던 데 있죠. 여기 이렇게 횡보하던데, 자, 요 정도 라인에서 지금 살짝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이에요. 안 보이시면 좀 확대 좀 할게요. 자, 요 라인에서 지금 밀려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28,500원 여기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이게 살짝 밀릴 수 있는데 여기 11선 있는데 가격을 볼게요. 한 28,000원 정도, 28,100원 요 정도까지만 지지를 받고 버텨주면 28,500원에 대해서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3만원 하단에서는 수익 실현을 꼭 하셔야 돼요. 일부라도 하시고, 왜냐 시간 걸려요. 조금 걸리는데 어쨌든 경기 회복에 대한 데이터, 미국도 이미 여행 관련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다,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거랑 바탕으로 해갖고 좋은 뭐라 그럴까요? 좋은 뉴스들이나 이게 많이 나오고 수급이 몰려야 그다음에 돌파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는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드 투어. 네. 이미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네요. 모드 투어는 25,000원이 좀 당장은 뚫기 어려워요. 좀 조정 받을 텐데, 이것도 그때 이제 하단, 네. 하단에서 이때쯤이죠. 지지 받는 거 보고, 여기서 분할 매수가 되고, 지지받아 분할 매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돌파하는 때, 이 하단에서 이 상단 바로 요 아랫부분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셨어야 돼요. 이때 만약에 매수하셨으면 하셨어야 되고, 돌파했잖아요. 지금 25,000원은 사실은 여기서 계속 밀리고 있죠. 25,000원 지금 아직은 시원하게 못 들고 있어요. 네, 눈치가 좀 보이죠. 이런 상황이면 여기서 또 2차 수익 확정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밀리고 있는데 얘는 이 양봉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몸통 안에 좀 있어야 되고, 내일은 이 박스 상단 지지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종목 24,000원이네요. 이 두 종목 정도 좀 더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편안한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